안녕하세요. 송덕균입니다. 어디 소속이시죠? 저 라이언앤코 경영 컨설팅 본부 소속입니다. 네. 얘기해봐요. 저 방금 이거 전원 버튼을 뭐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잘못 누르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괜찮은 거 네. 같아요. 몇 탄. 근데 뭐가? 긴장하시는 것도 없고. 내가 어떤 거? 아 이걸 봤냐고 내가 아니요, 묻는 이건 못 거야. 봤어요. 평소 말처럼 똑같다고 내가 그렇게 미친놈처럼 나오냐? 평소에 내가 그렇게 미친놈처럼 행동하냐? 유튜브 보니까 청책임이 악마의 PD라고. 아 악마 PD? 내가 그렇게 미친놈처럼 나오냐? 평소에 내가 그렇게 미친놈처럼 행동하냐? 평소에 내가 그렇게 미친놈처럼 행동하냐? 너 지금 찍는 거 아니니 설마? 믿어도 돼? 어? 너 확인 좀 하고 와. 아니 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유튜브 보면서 확인 좀 하고 와봐. 얘 못 믿겠거든 내가. 어? 이거 악마거든. 진짜 안 찍고 있어? 느낌이 이거 찍는 건지 안 찍는 건지 이게 확인할 수가 없냐? 이거는 처음부터 뭘 내가 갈고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처음부터 뭘 내가 갈고야 될. 아 이걸 봤냐고 내가. 아니, 내가 널 까면 되거든. 아하. 난 오늘 그런 컨셉으로 왔어. 아 이걸 봤냐고 내가. 너 지금 찍고 있지? 안 찍고 보세요. 뭐 오늘 모인 이유는 회사 내에서 훈남 컨설턴트라고 알려진 우리 송덕균 컨설턴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알릴 겸 사내 방송 형식으로 아마 준비를 해봤어요. 예.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과거에 제가 컨설턴트가 어떻게 일을 하며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럼 컨설팅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현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면접을 볼 때 이 인턴이나 아니면 이제 신규 입사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컨설팅 조직 뭐 제가 과거에 있었을 때는 뭐 과거에 글로벌 컨설팅 다닐 때는 뭐 이제 인더스트리 분야로 놓고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그 비즈니스 필드 영역으로 나눠서 뭐 관련된 에너지 산업 분야, IT 산업 분야, R&D 산업 분야 해놓고 비즈니스 컨설팅 입장에서는 전략, 조직 인사, 뭐 CRM, SCM 뭐 이렇게 나누고 IT는 뭐 SI 그다음에 뭐 정보화 전략,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서비스 뭐 이런 걸로 나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어떤 사람의 PM으로서 그거를 큰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 사람을 사는 겁니다. 인력이 곧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운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즈니스 분야가 워낙 융복합이 심하다 보니까 융복합 시대에 좀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육성되고 또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이게 통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분야별로 조각조각 쪼개거나 이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오면 그냥 시키는 거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느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회사에 들어온다고 해서 본인 뜻대로 다 되지 않고요. 일반 현업 가서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옛날보다도 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가까이 왔다. 송덕균 컨설턴트는 왜 들어왔어요? 뭐가 되고 싶어서? 저도 이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그냥 컨설턴트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오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은 100%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진짜 컨설턴트라면은 100%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만큼 보람 차고 성과도 따라오고 그에 대해서 자신감도 상승하고 이거는 100% 지금 자신 방금 있습니다. 말한 거는 자신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떨지 마. 뭐 카메라에서 내가 오늘 내가 사실 마음 먹고 온 건 내가 널 까면 되거든. 아하. 난 오늘 그런 컨셉으로 왔어. 누누는 알았어? 예. 누누는 알았어? 예. 보셨죠? 이런 정도의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다.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응? 쉽진 네. 않죠. 예, 아직 얼마 안 되어서. 뭐 얼마 안 돼서 안 되기는 당신 컨설팅 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네. 얼마 안 된 거지. 예? 이사님 밑에 있는 지 얼마 안 돼서요. 예. 제 밑에 있어요, 네. 제가? 송덕균 컨설턴트가 제 밑에 있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밑에죠. 밑에죠. 쉽지 않아요. 가르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업의 보고 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 쌍방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의 수직 체계예요.
수평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고서를 하나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안을 주고 막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소위 매개하는 파이프라인 방식과 플랫폼 방식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플랫폼 방식이 보면 뭐 효율적으로 가장 큰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건 맞습니다. 어떤 게 더 쉬워 보일 것 같아요?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파이프라인 저는 방식, 플랫폼 방식. 플랫폼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파이프라인은 이제 최종 승인 단계까지의 이 단계들이 있고 플랫폼 방식은 한 자리에서 의논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모두의 뭐 승인, 검토를 받을 수 있어서 플랫폼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 현업은 자기 위에 상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도 뭐 자신의 과업이자 아니면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랫폼 방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네버엔딩 스토리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되게 여러 사람들이 돌려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플랫폼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는 게 사실이고, 대형 프로젝트들을 들어간 경우에 더더욱이 이 방식으로 많이 가는데 정말 힘들어져요.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자기가 최종 검토하는 이 사람도 그 사람 죽어나요 거의. 네, 홍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만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만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어차피 넌 불쌍한 어떤 그 어린 양으로 비출 거고 난 악마 같은 인간으로 나올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이 최근에 들어온 이제 MZ 세대들, 본인 MZ 세대잖아요. 네. 네, 저를 꼰대로 생각하는. 가끔이요. 가끔이요. 가끔이요? 네, 가끔. 여기서 가끔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주 해요? 본인이 할 말은 아니신 것 같은데, 홍 PD님? 네, 나를 그런 식으로 모실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업무는 거의 없어요. 한 10에서 30% 정도도 채 안 되고, 안정적인 회사는 더더욱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루틴하지만은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고, 저 부가가 그러니까 업무를 위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갔더니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이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곧 RPA나 이런 게 도입된다고 하면 이 업무들은 상당히 사람에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컨설팅 업무를 가면 핵심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핵심 업무라는 건 프레셔도 굉장히 강하고 과업의 난이도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핵심 업무를 하고 싶어요 라고 도전은 하시지만 실제 오면 거의 뒤지지 않아요? 네. 업무에? 뒤지지 않을까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이요? 네. 아직까지도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안 하시고 계시네요. 꼰대! 고생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고생을 하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꼰대! 고생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고생이랑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 장표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이제 태도라고 하면은 이제 충분한 논리 구성과 장표 구성이 되었을 때 태도가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고생을 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본인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논리가 없다라고 좀 증명하시는 거예요? 진짜 꼰대 같아요. 네, 진짜. 네. 제가 송덕균 컨설턴트를 다이렉트로 뭐라고 한 적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알았어? 네. 너 진짜 내가 널 까면 되거든. 아하. 그래서 뭐 참고로 다시 이 여기로 돌아온다고 하면, 스타트업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업무, 스타트업은 핵심 업무, 비핵심 업무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핵심 업무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 사실은 대기업하고 핵심 업무 맞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럴 확률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들은 컨설팅이나 스타트업으로 가시는 게 또 많은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과업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고 지원하시는 게 맞고, 실제 또 여기 입사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나 모두가 다 현실이 많이 달라요. 제가 신입사원 공채나 이런 부분에 컨설팅도 여러 번 해봤지만 그때 보면 이제 현실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상당히 많은 갭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데는 최고의 회사죠.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막 옆에서 막 뭐라 그러고 소위 얘기해서 갈구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 갈굼을 익숙해지면 어느 네. 회사라도 적응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성격상 그렇게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런 말도 좀 많이 듣습니다. 제발 좀 받고, 에? 어? 네, 고민 많이 하고 제발 있습니다. 좀 받고 공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송덕균 컨설트들은 괜찮은 친구예요. 훌륭한 친구이나 아직까지는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러면 과연 이 컨설팅 업계나 기타 뭐 이런 이제 스타트업 비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가? 사실 이제 작금의 시대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읽었던 이제 폴리메스라는 책을 봤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시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 사람들은 굉장히 폴리메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 할 때면 자동화라든지 전문성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다방면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은 굉장히 뭐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과학자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문화되고 지배계급화가 되면서 그건 그 책의 주장이에요. 그런 게 되면서 사람들을 한쪽 분야에만 전문가로 몬다. 다방면으로 똑똑하면 반란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다시 말하면 부유한 지배계층을 위해서 대신 특정 분야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형식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현재까지도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저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대부분 자체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맹점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10여 년 전 컨설팅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야별 전문가로 육성이 됐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나 시대 융복합,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컨설팅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복합 문제 해결력이라고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사의 문제는 인사의 문제였어요. 인사제도는 인사제도의 문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전략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마케팅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 책이거든요. 네. 폴리메스라는 책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여기서 이 책에서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한 4명 정도를 들었어요. 일단 코페르니쿠스 하면 흔히들 생각을 할 때 천문학자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천문학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교관이자 경제학자이자 의사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미국의 뭐 대통령 중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도 변호사이자 건축가이자 발명가이다. 뭐 되게 다방면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체계적인 그 시대에 있다고 하면 이런 걸 자기의 어떤 뇌의 역량을 한쪽에 국한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제 끊임없이 평생교육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량들을 길러서 사회가 필요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진화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알아? 하워드 유지. 본인과 비슷하게 되게 잘생겼는데. 저 비슷한가요? 잘생긴 면이? 저 훈남은 누구예요? 다 물어봐요 나한테. 그랬어요.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니,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셨네. 저 훈남은 누구예요라고 물어봐요. 인사시키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냥 일이나 하세요. 네, 이래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기 들어가 있는데 무슨 그 소리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되게 진짜 일을 열심히 해갖고 집에도 못 가는 줄 알겠어.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예. 예? 네. 무슨 건데요? 여기 말풍선 좀 달아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 편집으로 여기 말풍선 좀 달아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에요. 비행사이자 각본가이자 뭐 기업가이자 그래서 대륙횡단 처음 하고 그다음에 페납이라는 어떤 그 독점 회사가 있었어요. 비행 그 항공사에서 이거를 깬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너무나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뭐 프로그램 디자이너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컨설턴트 최근의 컨설턴트들은
분야별 전문가보다는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IT 역량만 있다고 해서 DT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흐름을 알고 이 기업의 어떤 효율성과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인사 컨설턴트다, 전략 컨설턴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점점점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를 찍게 된 거고, 보통 이제 채용을 할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허황된 꿈을 갖거나 너무나 큰 이상을 갖고 들어오면 굉장히 좀 큰 실망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종합적으로 어디에 가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사고를 가르쳐 주는 게 컨설팅 회사이다. 그게 저희 회사가 좀 강한 강점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친구한테 했던 그런 생각들은 컨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실제 이거보다 더합니다. 이거를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지원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데 약입니다.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몸에 좋은 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다 약이라고 마무리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해주면 내가 감사하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 행동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는 네, 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합니다. 네. 마치시죠? 네. 알아서 잘 끊어. 몇 개 날려 이렇게. 나 살려줘. 아 저도 너무 까본 것 같은데. 너무 까본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정말 좀 센 건 다 걸러내거든 제가. 네. 아 그게 걸러낸 거예요? 너 나 매장시킬 수 있어 쟤. 아 그게 걸러낸 거였구나. 세시던데. 그거 많이 덜어낸 거야.